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13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. 이제 서페이스 좀 자유로운 형상을 만들거나 뭐 또는 기존 형상에서 뭐 이제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. 네, 그런 위주로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펼치는 것 그리고 이제 2D 드로잉을 그리는 간단한 방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스하퍼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네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서페이스는 이제 면으로 만드는 건데 저번에는 이제 선에서 이제 뭔가 뽑아내는 거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일단 서페이스를 뭔가 만들고 싶다면은 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은 네,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사각형 같은 걸 먼저 그리고요. 그 다음에 명령어 중에 플라나 서페이스라는 게 있어요. 이거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평행한 평면에 있는 이제 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. 서페이스를. 네,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. 근데 이거 자체로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사각형 이상의 뭐 큰 뭐 장점 그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형을 조금 시켜 볼게요. 그래서 저번에 사실 커브 그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, 그럼 커브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, 얘네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커브 위이지 않고 이렇게 밖에 있어요. 이렇게 뭐 힘을 작용하는 점처럼. 사실 서페이스들도 이제 같은 원리가 작용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포인트를 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이면은 서페이스가 변형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단축키가 F10을 누르면은 포인트 온 이게 작동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끝에 4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생긴 거 보시는데 이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서페이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. 네, 이렇게 하는데 좀 지금에선 약간 그 좀 부족하죠. 그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왜 끝에 포인트만 생기냐 하면은 이제 조금 뭐 깊이 들어가면은 서페이스라는 게 아이소 커브라는 뭐 개념이 있어서 이게 저희한테는 이게 사각형이지만 얘를 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된 게 있어요. 근데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3등분하고 이거 3등분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 뭐 하나 둘 뭐 셋 네 개인가요? 하여튼 뭐 포인트 생기고 4개 생기고 4개 생기고 이 안에도 이제 그 격자별로 이렇게 생기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 형태 일단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 포인트를 좀 더 많이 만드는 방법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change degree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할 수 있는데 네, 이게 또 UV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이거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은 한쪽은 U 방향, 뭐 쉽게 말하면은 이 절대좌표에서 X랑 대응된다 보시면 되고 하나는 V 방향, 그러니까 이거에 Y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1로 돼 있어서 이걸 바꾸면은 이제 이 포인트에서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쉽게 3으로 바꿔볼게요. 3하고 엔터, 3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포인트 꺼져서 그런데 다시 F10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선택을 포인트 누르시고 내리고 포인트 누르고 올리고 여기 좀 부족했나 보네요. 다시 포인트 누르고 네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 서페이스들이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리고 네 올리고 하면은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서페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네 할 수 있고요.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선을 그린 다음에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
아래 프로파일 하나, 위에 프로파일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고 싶다.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, 자, 이렇게 밑에 커브 이렇게 그리고, 근데 이제 위에 해당된 커브도 이렇게 뭐 대충 그려주도록 해요. 여기서 이 줌 셀렉트라는 거, 여기서 우클릭하면 이거 뷰포트 다 얘는 정렬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하시고, 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커브 찍으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 할 거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. 뭐 반대로 이렇게 해도 모양은 똑같긴 한데 이 커브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가끔 커맨드마다 이렇게 뭐 한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, 이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라이노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게 용이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, 나중에 이제 그래스하퍼 파트 가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 둘에 이어가지고 뭐 어떤 서페이스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로프트예요. 그래서 로프트 치면은 로프트의 커브를 고르라 하는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. 하나, 둘 하고 엔터 치면은 네, 이렇게 둘을 이어준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, 사실 뭐 이런 것들 좀 옵션 조금씩 만지시면은 약간씩 달라지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이 있고, 네,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컨트롤 포인트 같은 거, 이것도 이제 얼마나 뭐 이렇게 조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좀 달라지는데, 네, 저거는 사실 뭐 많이 만지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밀함을 좋아지겠지만 조금 컴퓨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. 네,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로프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지금 이제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은 막 이렇게 선 같은 거 많이 가 있을 텐데, 이게 아까 그 뭐 UV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선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로프트가 아마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으면은 어떤 임의의 이런 그 섹션 라인이라고 하는데,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조밀한 게 뭐 라이노 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뭐 레빗으로 넘긴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게 싫으시다 하면 이게 체인지 디그리라는 걸 하면은 아마 리빌드였나? 리빌드란 거를 하면은 뭐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V 방향, 아마 요 방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로의 지금 뭐 포인트들이 되게 많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하면은 뭐 U 방향 이것도 바꿀 수 있고 뭐 V 방향 이것도 바꿀 수 있거든요. 대신에 이게 그 약간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단순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뭐 좀 더 잘하실 텐데,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. 근데 라이노가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약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그 예를 들어 저런 UV 카운트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커맨드가 안 되고,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는 게 이제 스킬이기도 한데, 근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이제 매뉴얼리 뭔가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, 가끔은 이런 리빌드 해가지고 했을 때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, 네,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함이 약간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페이스 만들 수 있고,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키면은 네, 이거 다 포인트 나오긴 하죠. 근데 워낙에 이게 조밀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뭐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, 그래서 아까 뭐 리빌드 이렇게 치셔가지고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뭐 못할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제일 간단한 것들은 사실 뭐 저번 했던 거랑 뭐 똑같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, 예를 들어 서클 그리고 저번에 익스트루드 커브 이렇게 했던 거,
이런 것들 있고요. 일단 기본 뭐 만드는 것 중에 뭐 몇 가지 해볼까요? 그러면은 이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일단 서클을 일단 그리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로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 일단 찍어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. 네,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?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뭐 몇 개 찍어서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한 다음에 이거 잘못했네요. 다시 얘를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무브를 할 때 이제 M 보통 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무브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무브 돼 있고 여기 스냅이 잡힐 거예요. 지금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쿼드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마다 이게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켜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잡히죠. 아마 여기도 잡힐 거고 이거를 원점으로 일단 옮길게요. 이렇게 치면은 옮기게 되고 이 4분의 1 지점이 이제 원점으로 옮겨진 거예요. 그래서 옮긴 거에 포인트 하나 찍고 이제 여기 프론트 뷰나 뭐 또는 프론트 뷰가 여기서 제일 낫겠네요. 그래서 이게 플라나 이게 돼 있어가지고 0,0에서 이제 작업하기 좋겠고요. 이렇게 하나씩 찍으시면은 네, 방금 조정했던 이유는 얘네가 이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인터폴레이트 커브 해서 여기 된 거 확인하시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네, 여러 가지 뷰 다시 참조하시면서 해야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. 그래서 누르고 뭐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수입이 있어요. 수입 1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가 레일, 그러니까 얘가 이제 레일이 되는 거고요. 따라가는 거, 철도 레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. 누르고 그럼 이제 이게 레일 하나 하면 끝이에요. 그런 다음에 크로스 섹션 이제 어떤 단면이 그 레일에 따라갈 거냐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은 네, 이 단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. 오케이 하시면은 뭐 약간 물병 비슷하게 나왔죠. 네, 이게 있고 이게 리볼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리볼브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프로파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지 그 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결국엔 이 원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기 중앙에 축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얘랑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올 텐데 결국에는 여기 중앙에 축 하나 만들고 얘를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라 이렇게 하면은 얘랑 거의 같은 형태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축을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라인 일단 선을 그리면 되겠죠. 하려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해서 이은 선 만들고 여기다 중앙점 만들고서 이렇게 그 엑시스 만들면은 이렇게 원앙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런 거 항상 포인트를 찍어 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항상 이게 뭐 어디선가 좀 얘네를 찝어내기 좋은 뷰에서 얘를 하신 다음에 하면 되는데 라인 누르시고 얘 먼저 한번 클릭하고 프론트 뷰로 와서 지금 얘가 이렇게 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근데 Z축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밑에 가서 이 오소고날 90도 하셔서 이렇게 아마 축에 이거 길이는 상관없을 텐데 그냥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선 그리시고 다시 명령어 리볼브
하시고, 그래서 리볼브한 커브 선택, 얘를 돌릴 거니까 얘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엑시스는 이렇게 설정하는 거였군요. 그래서 여기 밑에 누르고 이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 Z축 선 가는 거 보이시죠? 이거 아마 안 켜 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, 지금은 뭐 정확히 이렇게 얼라인하고 한 거니까 이렇게 이거 네, 오쏘거나 이렇게 하시고, 이거는 누르시면은 이거 네, 그래서 돌릴 때 얼마나 돌릴지도 이렇게 설정이 나오죠. 이 두 개 눌러보면은 뭐 사실 엄밀히는 다른데 어쨌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.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, 네, 하여튼 뭐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정확히는 뭐 또 토폴로지나 뭐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어쨌든 그 쓰이는 것들은 이제 뭐 아까 여기 왼쪽은 이 수입 방식으로 했었고요. 이거는 리볼브를 했었고, 그래서 이 리볼브는 어떤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칭을 가정하고밖에 할 수 없는데, 반대로 조금 수입 바꿔볼게요. 수입은 어쨌든 얘가 여기를 따라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으로 했지만 사실 다른 거를 해도 되긴 해요. 여기를 이거 이렇게 타원으로 바꾸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럼 뭐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올 텐데 하고 네, 다시 수입 하면 1이랑 2가 있는데, 얘는 수입할 거 사실 위랑 아래랑 이거 두 개 뭐 하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하나 하고 누르고 하면은 네, 이런 좀 다른 모양들 나올 수 있고요. 여기서 밑에 작업을 좀 더 해볼까요? 그래서 여기 사실 이런 밑에 여기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구멍 같은 거 채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 사실 이런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이 계속 남겨놨다면은 얘를 뭐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서페이스 만들고 여기다 놓고선 붙이는 방식을 할 수 있겠죠. 그게 사실 뭐 제 정석이긴 한데 가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정신없어가지고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때로는 그냥 여기서 바로 추출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때도 있거든요. 이제 그 방식을 해볼게요. 그래서 엣지를 추출하는 거지. 이제 duplicated 엣지의 줄임말인데, 네, 여기 있어요. duplicated 엣지.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은 그 복사할 엣지를 이렇게 누르라고 나오는데, 네,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주면 돼요. 이 눈으로는 이게 하나로 보였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4개 누르라고 나오죠. 근데 이거는 뭐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 다 이유가 있긴 한데, 어쨌든 뭐 일단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게 커브 나왔고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플라나 서페이스 네,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얘가 생긴 거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, 뭐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이게 붙여야 된다 하시면은 서페이스는 그냥 이렇게 뭐 순서는 조금 뭐 달라 되긴 하는데 조인을 먼저 누르시고 얘네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반대로 먼저 클릭을 2번 한 다음에 그냥 조인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러면은 얘네가 하나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.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. duplicated 엣지 한 다음에 네, 얘 같은 경우는 하나로 그냥 바로 나왔죠.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커맨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, 그래서 얘도 다시 플라나 서페이스 하면은 얘 만들어지고요. 다음에 똑같이 조인 하면은 네,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.
이거를 아마 뷰를 조금 제 바꿔서 하면은 아닌가. 네, 지금 사실 약간 다르긴 한데 어 뷰 따라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그 심이라고 해서 이게 접착면 같은 거를 이제 약간 굵은 선을 이렇게 표현해줘요. 얘 같은 경우는 이 접착면이 사실 이게 여기서 하나만 생기는 거고 얘는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만들 때 사실은 얘는 그 이게 네 개가 붙어서 만들어졌고 밑에 뚜껑 하나 붙은 거. 얘는 하나가 이렇게 있고 밑에 하나 붙은 거.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좀 있을 나올 이제 그래스하퍼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이 좀 있는데 얘를 익스플로드라는 게 이제 이런 구성 요소로 다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얘는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이렇게 5개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익스플로드 하면은 얘는 사실 2개밖에 안 돼요. 위랑 아래. 네, 그래서 요거는 그 그래스하퍼 부분 가서 조금 더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 영향이 뭐 있을 수 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 나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근데 나중에 이게 전개도나 이런 부분 갔을 때는 사실 얘네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그 이런 건 잘 안 펼쳐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,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계략적인 서페이스 만드는 것들은 이제 해봤고요.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이어서 그 얘네들을 이제 펼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.